자, 오늘 진도표 한번 봐봐. 오늘 공간도형을 할 거야. 공간도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공간도형 남은 문제 있다면 질문 받고 공간좌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9월 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뭐가 되냐면 무항요거는 위치 벡터부터 시작할 거고, 알겠지? 위치 벡터하고 벡터의 성분하고 내적이 시험 볼 거고, 그 정도가 다음에 볼 거고, 민서는 아마 내적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내적 보는 것은 이 앞전에 한번 배웠거든. 그것은 아마 선생님이 영상 수업을 녹화해 놓은 거에 있어. 그 영상 녹화해 놓은 거 빠른 시간 내에 보면 한 1주 아니면 2주면 넉넉하게 봤을 때 다 보고 다시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대비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10월 2일날 쉴 것 같던데 10월 2일날 너희 정말 좋겠더라. 연말 쉬어. UCM이요? 아니 국가가 쉰다고. 추석 연휴 이날 쉬면 6일간 쉰대. 6일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제 뉴스 보니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겠대. 시험 기간이 수기가 바로 시험 전인데 10월 2일 날. 그래도 학교 가는 것보다 낫지. 나야 어차피 이번 추석 때 뭐 시골 못 갈 것 같고 시험 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에 공간도형을 들어가는데, 자, 배우는 내용은 9가지. 근데 2가지는 개념 설명. 이 2가지는 공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7가지. 그래서 7가지인데, 자, 처음에 뭐가 되냐면 7가지 내용 중에서 3가지 내용 설명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4가지에 대한 내용 설명 적어주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공간도형은요, 여기 한번 봐봐. 공간도형은 그 단원 자체가 공간이 나와요. 알겠죠? 공간이 입체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비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할 거야. 알겠지? 2번, 3번 풀어봐야지. 다른 단원이 1번, 2번 풀었다면 공간도형은 2번 내지 3번 정도는 풀어야지 감각이 조금 더 유지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되냐면, 자, 용어 설명인데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결정 조건. 그 다음에 2번째가 위치관계. 자, 이 2가지는 용어 설명입니다. 자, 용어 설명인데 그 용어 설명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공간에서 만약에 배웠을 때 나오는 용어가 점,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평면 3가지가 되거든요. 그때 점하고 직선과 평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최소한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기억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가 되냐면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그리고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그런데 이 단원하고 거의 비슷한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몇 년 전에, 3년 전에 중2 2학기 과정에서 얼추 한번 배운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때는 아마 이런 내용까지는 다 안 배웠어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간의 개념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있다. 알았지? 자, 점의 결정 조건이 한 5분 동안만 잠깐만 봐봐. 점의 결정 조건인데 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점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점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평면하고 직선이 만나면 점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 점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만나니까 직선이 생기고,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만나니까 직선이 생기고,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생겨서 그때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여기에 점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이나 점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선과 직선이 만나든가 직선과 평면이 만나든가 아니면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데 그때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점은 결정될 것이다. 됐어요? 자, 점은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만약에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근데 직선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또 있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직선. 근데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교선이라는 용어를 아직은 못 쓴다고 해도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두 개의 점이 주어지든가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직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평면이 만들어지는 방법.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면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평면이라는 건 요 칠판이 만들어지는 방법이야. 이 칠판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형성돼요. 삼각형. 그치? 자, 그 다음에 평면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똑같은 용어지만 하나의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평면이 결정되는 방법은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평면이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면이 결정되는 방법은 두 개의 직선이 뭐할 때 평행해도 평면은 결정됩니다. 말뜻 아시겠죠? 최소한의 공간도형을 공부할 때는 결정 조건, 점과 선과 면이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만이 만들어지느냐 그 용어는 공식으로 죽자고 암기할 단어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내용 설명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때 만약에 우리가 표현해 줬을 때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볼까? 자, 수학에서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도 점이라는 것은 뭐로 표현해주고 A, B, C, 알파벳 A, B, C로 표현해주고 직선은 뭐로 표현해주냐면 직선은 L 또는 M 또는 N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또는 뭐가 되냐면 소문자 A 직선 또는 얼마 B 직선. 그치? 자,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은 문자를 뭘 쓰냐면 알파, 베타, 감마를 써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칠판이 있습니다. 알파 평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칠판이 있습니다. 베타 평면이 있습니다. 이런 칠판이 있습니다. 감마 평면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 점은 뒷문자 또는 직선은 소문자나 L, M,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 1번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내용은 위치관계. 자, 여기서 배우는 위치관계는 몇 가지냐면 자, 1번에서 배웠던 건 점하고 선하고 면이 있는데 2번의 결정 조건은 점은 위치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위치관계는 직선과 평면들 사이의 위치관계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직선의 위치관계 먼저 조사할 것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에 평면의 위치관계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야. 알았지? 최소한 한 번 정도의 용어 설명은 우리가 뭐 해야 한다? 기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7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되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줄곧 배웠었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평행하든가 아니면 일치하든가. 알겠지? 자, 이 세 가지의 위치가 있었는데 공간도형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꼬인 위치. 자,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놓여 있지 않아요. 한 평면 위에 놓여 있지 않은데 만나지 않아. 알겠죠? 이때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뭐라고 하자? 꼬인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행, 만난다, 일치한다를 공간도형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기 때문에 위치관계, 꼬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 꼬인 위치가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의 위치관계. 자, 제 손바닥이 평면이에요. 자, 평면과 평면은 뭐가 된다? 위치관계가 평행하든가 아니면 만나든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평면은 평행하냐 만나냐. 수직이다 이것도 만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면의 위치관계는 두 가지야.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이 뭐가 된다? 평행하다. 직선과 평면이 뭐한다? 만난다. 알겠죠? 그리고 직선이 평면 알파 위에 놓여 있다. 아시겠어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평행하든가 만나든가 놓여 있든가. 알겠죠? 이런 용어는 막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그런 용어가 뭐 위치관계가 있었다. 그것만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어 설명을 만약에 받았으니까 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내용을 공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 판서에서는 자, 세 가지 내용을 적어줄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야.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꼬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평면 알파가 있다. 자, 평면 알파가 있는데 자, 이런 알파 평면이 있다. 자, 이 알파 평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직선하고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A하고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때 두 개의 직선이 뭐가 되냐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데 만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그림이야. 두 개의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데 만나지 않아. 알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꼬인 위치라고 이야기했지. 자,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직선이 꼬인 위치가 되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직선 중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나머지 하나를 만나게끔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를 고정해 놓고 B를 평행 이동을 하자. 자, B를 평행 이동을 한다면 그 직선이 이렇게 바꿔지겠네. B라는 직선을 내가 평행 이동을 시킨다면
그때 평행이동한 직선을 뭐라 하자? B 다시라고 하자. 됐어요? 이때 A와 B 다시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로 대신 측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꼭 기억해 놔야 해. 두 직선 A와 B가 꼬인 위치가 된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은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무조건 만나게끔 평행이동을 시키자. 그때 평행이동한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세 번째 내용은 말로 제가 적어드리면요. A와 B가 이루는 각은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은 A와 B가 이루고 있는 각은 A와 B 다시가 이루는 각의 크기하고 똑같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지? 자, 이게 얼마? 3번 내용이야. 민서 이 말 뜻 이해돼? 안 돼? 우리 윤호는? 돼? 자, 그래서 3번 내용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이와 같은 만약에 또 하나의 알파 평면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알파 평면이 있을 때, 자, 평면 알파와 직선이 만납니다. 자, A라는 직선과 평면 알파가 만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요거예요. 자, 직선하고 이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무작정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빛을 쏩니다. 자, 위에서 빛을 만약에 쏘면, 자, 이와 같은 직선이 있다면 위에서 아무 데서나 빛을 쏜 게 아니라 위에서 쏜다는 것은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쏘는 거야. 자,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위에서 빛을 쏘자. 빛을 쏘면 이 직선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일 거다. 이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라고 대신 측정을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A라는 직선이 있을 때 빛을 쏘면 그때 이 직선 A의 그림자가 뭐로 보이냐면 A 다시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A와 A 다시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가 뭐하고 된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적어낸다면 알파와 평면과 알파와 A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A와 A 다시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대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A와 A 다시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로 측정을 한다. 됐나? 자, 그러면 첫 번째 판서에서 우리가 암기할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평면의 수직관계.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적재적소에 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를 끌어내야 해. 알았지?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만약에 수직이다. 그러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면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알파 평면이 있는데 평면이 만약에 만들어지려면 점은 3개 있으면 될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3개의 점 A, 유연아 B, 그 다음에 여기에 C라는 점이 3개 있습니다. 자, 3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3점이 주어지면 평면은 형성될 거고, 만약에 이 평면 알파가 자, 직선 L이 있다면 이와 같은 직선과 자, 평면 알파가 수직이라고 하자.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됐어요? 만약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그림이 됐으니까 이런 수직 관계가 나온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은 뭐가 있을까?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 관계야. 그런데 이 평면 위에는 직선이 몇 개 있냐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만약에 수직이면 이 직선은 평면 위에 놓여있는 어느 직선하고도 무조건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면 알파와 직선 L이 수직이 된다. 자, 수직이 되면 직선 L은 알파 위에 모든 직선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말든 이해돼? 얘를 만약에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 L이 삼각형 PQR과 수직이 됩니다. PQR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의 평면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놓여있는 직선 PQ하고도 수직이야. QR하고도 수직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QR하고 수직이고 PR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야.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직선은 평면 위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봐봅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자, L은 뭐하고도 수직이 된다? 직선 AB하고도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림을 본다면 직선 L은 뭐하고 수직이다? AB하고 수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갔을 때 직선 L은 뭐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야? AC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L은 AC하고도 수직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꺼내야 하느냐?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인데 그때 두 직선이 이와 같은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 직선 L은 평면 무엇과 A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A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과 수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한 점을
점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면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직선 만약에 이와 같은 직선 A가 AB하고 수직관계가 성립하죠. 이게 AB라 할게요. 자, 직선이 뭐가 됩니까? CD하고도 수직관계가 성립해요. 자, 근데 이 두 직선이 한 점을 공유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직선 L이 AB하고 수직이야. 근데 직선 L이 AC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야. AB하고 수직이니까 AC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직선이 AB하고 수직이고 AC하고 수직이면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면 평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직선의 이 한 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 평면과 무슨 관계?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가 수직 관계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그 직선은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는 거고, 한 직선이 두 직선과 수직인데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직선은 평면과 수직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오케이? 이제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예쁘게 옮겨서 찍어 놓고요. 이거 뭐가 돼? 다음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 프린트대가 꼭 너희들한테 다 끝나면 걷어 놓을 거거든. 꼭 예쁘게 찍어 놓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해. 좌우지간 7개의 공식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나한테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야? 안 보여줘요. 그래요? 재미없었는 것 같구나? 잠깐만요. 나 찍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아니요. 아, 그건 아니야? 혹시 줌으로 내 얼굴 땡기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나한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나 이 앞전에 교육청 그거 좀 단속 걸려가지고 뭐 했냐면 영업정지 받은 적이 있어요. 일주일간 문을 닫대. 학생들이 학원을 등교를 못해요. 이번에 안 해요? 어떤 게? 이번에는 뭐야? 그것 때문에 그렇지?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 스파이들이 쓸 수 있는 미남계가 통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처음에 걸리면 20점, 벌점 20점. 두 번째 똑같은 사항으로 걸리면 벌점 40점. 그럼 벌점 60점이면 일주일간 문을 못 열어요. 몇 년만 안 나오다가 3년 만에 나온 것 같아. 자,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몇 번까지 나가냐면 1번에서 자, 20번까지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앞에 있는 몇 문제는 뭐가 되면 저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잘 보시고 대답을 같이 하세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본다. 공간에서 4개의 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한 직선 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말 뜻이죠? 봐보세요. 공간이니까 여기 봐봐. 이 점 하나, 응? 이 점 하나, 카메라 하나, 오케이? 그리고 이 점 하나, 그리고 내 머리 하나. 그럼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지? 공간에 만약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다면
이 네 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은 몇 개가 나오겠느냐? 한번 봐볼래요? 봐봐. 머리 하나, 이 점 하나, 이 점 하나. 세 점 주어지면 평면이 형성되겠네? 카메라 하나, 머리 하나, 이거 하나. 평면이 형성되겠네? 그래서 네 개의 점들 중에서 세 개의 점을 잡을 때마다 평면이 형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평면이 만약에 형성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 무조건 점은 3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해주면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 콤비네이션 3. 그래서 몇 가지? 4가지의 평면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 대해서 기역에서 니을까지 평면이 결정되는 것을 구하여라. 평면이 결정된다는 말은 얘들아, 결정된다는 말은 뭐 하는 거야?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구해달라는 거야. 자, 칠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평면이 결정된다. 최소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말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면이 결정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면이 결정되는 것은 한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결정됩니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면 평면이 결정됩니다. 됐어요? 또 평면이 결정되는 것은 두 직선이 평행을 해도 평면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이 결정될 조건은 자세히 나누면 4가지. 알겠지? 근데 자세히 보면 얘하고 전부 다 같은 말 되지 않을까요? 뭐야,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두 점이 주어져야 하잖아. 그죠? 아니, 이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얘하고 얘가 있어야만이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얘하고 얘가 있어야 하니까 결국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주어지면 평면이 거의 결정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평면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기억! A와 C와 G가 주어졌습니다. A, C, G는 3개의 점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평면이 결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FH. 얘들아, 요 말 되지 않을까? A와 FH는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이야기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평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BD와 GH 가보세요. 자, BD와 GH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네요. 두 직선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게 무슨 관계예요? 꼬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면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자, 리을 명제 DH와 BF. 얘들아, DH하고 BF는 두 개가 평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행하니까 평면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말든 이해돼? 네, 그런 위치관계는 조사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면체에 대해서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야, 요거 골라달라는 거야. 꼬인 위치에.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은 없어. 한 평면 위에 없는데 만나지가 않아. 이게 꼬인 위치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봐볼까요? 기억! BC와 AD 무슨 관계가 될까, 희주야?
그렇지, 꼬인 위치죠. 서로 평면, 한 평면 위에 없죠? 안 만나죠? 꼬인 위치예요. 자, 그럼 니은은 AC하고 BD는 꼬인 위치. 그것도 꼬인 위치가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 꼬인 위치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떨까? AB하고 CD. 꼬인 위치가 되는 거죠. 말든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꼬인 위치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 내용으로 자, 요문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다. 어제 금호는 축제할 때 다른 학교에서 많이 놀러 왔나? 아니에요. 축제는 뭐뭐 했어? 수하고 공연했죠. 공연? 네. 민서는 공연 뭐 했니? 응원 열심히 했어요. 응원? 네. 자, 간다. 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있으니까 하나씩 미음을 부르면 대답을 하세요. 칠판을 부르면 됩니다. 자, 우리 윤호부터 한번 들어갈까? AD하고 평행한 모서리. AD하고 평행한 모서리 불러.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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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BC. 그 다음에 또 FH. 평행한 모서리. 그렇지? 그 다음에 자, AD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AD하고 꼬인 위치. 자, 가은아, AD하고 꼬인 위치. 꼬인 위치 다시 뭐라고? BF. CG. 또 있어? 그렇지, EF, HG.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꼬인 위치만 읽어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희주야, AB하고 평행한 면, 모서리 AB하고 평행한 면. 자, 모서리 AB하고 평행한 면 불러. DH, DC, GC 또 EF, GH. 맞죠? 또 있을까요? A, B, C, D는 평행한다는 말 안 써요. 아까 이야기했죠? 뭐였습니까? 직선과 평면 위치관계는 평행하든가 만나든가 뭐한다? 놓여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B하고 평행한 면은 A, B, C를 읽어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AEHD, AEHD, AEHD.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이 보라색 사각형과 만나는 면, 우리 유연이 불러봐. 미안해. 무슨 소린지 못 들었어. AE, FB, EFGH, ABCD, DHGC. 그지? 만나는 면, 그거 한번 읽어주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모서리 AB를 포함한 면,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 아, 민서야, 빨간색을 포함하는 면 불러봐. ABCD 포함하니까 이거다. 또 AB, FE.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AB를 포함하는 면하고 AB하고 평행한 면은 달라요.
알겠죠? 포함됐다고 해서 평행하다고 읽어주면 안 되는 거다. 용어 설명이 그런 거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겼을 때 몇 번 보냐면 8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20번이 끝났을 면에 그 정도의 쉬는 시간을 제가 한번 가질 거예요. 자, 문제 8번 문제 가봅니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네 점 A, B, C, D를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EFGH라고 한다면 EFGH가 평행 사변형임을 증명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지금 문제 말뜻 아시겠어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선생님, 사각형을 그린데 그 사각형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 잡는 방법 이거예요. 봐봐. 한 점. 점 잡았죠? 점 잡았죠? 몇 개 잡았어요? 이렇게 쫙 펴면 4개죠? 근데 얘하고 얘가 평면이 달라요. 그러면 자, 4점을 잡은 사각형이 있는데 이 4점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4점을 잡아서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사각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사각형이 뭐가 됩니까? 꼬인 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변의 중점을 E하고 F라고 하자. 자, 각 변의 중점을 E하고 F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각 변의 중점을 잡았을 때 E하고 F를 딱 연결하면 이때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중점을 연결하는 중점 연결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이와 같은 중점을 연결한 이 정식이 나온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자, EF는 뭐하고 BC하고 평행을 하겠네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EF는 BC의 길이의 뭐하고 같다? 절반이 됩니다. 됐나?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에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각 변에 중점을 연결한 이 보라색의 길이는 BC하고 평행하면서 그리고 그 BC의 길이의 절반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냐면 이제 이걸 일단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기본 내용으로 깔고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돼.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하나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가 이렇게 평면을 그리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평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4점이 있습니다.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4점 A, B, C, D가 있다고 하자. A, B, C, D.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4점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이 지금 무슨 사각형인지 알겠죠? 요 사각형이 지금 그림을 그리면 요 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이와 같은 사각형이 있을 때 각 변의 중점을 P, Q, R, S라고 하자. 이때 만약에 PQRS라는 이와 같은 변을 연결한 이와 같은 사각형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임을 뭐하여라? 증명하세요 라는 이야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걸 꺼낼 수 있네. 봐봐. 위에 있는 삼각형 ABD를 봐봐. ABD는 자, PS는 뭐하고? BD하고 평행을 합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PS는 BD의 절반의 길이가 될 것이다. 위에 있는 삼각형은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식이 나오네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봐주세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QR은 자, BD하고 평행을 할 것이고 또 QR은 얼마가 됩니까? BD의 길이의 절반이 돼야겠네. 됐나?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야? 얘들아, 자, PS도 2분의 1 BD, QR도 2분의 1 BD.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보고서 PS와 QR은 서로 변의 길이가 같네. 됐나? 자, 그리고 또 한번 가봅시다. 자, A와 B가 평행을 하네요. B하고 C가 A와 B가 평행을 하고 B와 C가 평행을 한다면 당연히 A와 C는 평행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자, 이 세 개 PS는 BD하고 평행하고 QR은 BD하고 평행하다면 여기에서 PS와 QR은 평행을 하겠네요. 그러면 PS하고 QR은 평행하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데 평행해.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을 의미할 것이다. 자, 그럼 잠깐만. 아직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있을 때, 자, 봐주세요. 자,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있을 때, 자, 윤호야, 우리 친구들도 같이 봐봐. 자, PS하고 QR을 더해주면 그 길이는 누구하고 같을까? 그렇죠. 이 PS는 BD의 절반, QR도 BD의 절반이니까 이 두 개 더하면 BD하고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PS하고 SR, PQ하고 SR을 더해주면 뭐하고 같을까? 자, PS하고 SR을 더해주면 A와 C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면, 오케이? 요 길이는 요 길이의 절반이 되지? 이 길이도 이 길이의 절반이 되지? 그럼 결국 PQ와 SR은 AC의 길이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말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몇 번을 보냐면 9번 내용을 한번 가본다. 자, 다음과 같은 사면체 ABCD에서 자, AC의 길이는 10이고 BD의 길이는 8 나왔습니다. 각 모서리의 중점을 PQRS라고 했을 때 PQRS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주세요. 바로 구해야겠죠?
PQ하고 SR은 두 개 더하면 얼마고? 10. 됐나? 그리고 PS와 QR은 더하면 얼마예요? 8. 그래서 이 사각형의 둘레는 얼마? 18. 대답하자. 이해됐나?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면 넘겨서 어디 한번 보냐면, 자, 연습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를 한번 같이 가봅니다. 자, 두 문제 정도 갈 거예요. 자, 우리 희주가 한번 대답해봐. 11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 기둥에서 세 직사각형 ABED 뒤쪽 면 보이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BCFE,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ACFD, 이 네 개의 사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이때 직선 AC와 만나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희주야, AC하고 만나는 직선 불러. 몇 개? 네 개죠. AC하고 만나는 직선이니까 AB, BC, AD 얼마입니까? CF죠? 네 개예요. 이현아, 자, AC하고 평행한 직선의 개수. AC하고 평행한 직선 누구야? DF. 몇 개? 그거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민서가 대답해봐. AC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요? 세 개. 불러보세요. B2랍니다. 또 ED. 또 EF. 무슨 말인지 알죠?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한번 본 거고, 12번 문제는 오늘 내용 설명에서 9번째 공식에서 제가 설명해서 이 문제를 10초 안에 답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12번은 지금은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암기하셔야 해요.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 사면체 ABCD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P, 오른쪽 면에 보이는 ACD의 무게중심을 Q라고 할 때 다음 그림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을 골라라. 윤호야, 봐봐. 자, CD와 PQ는 꼬인 위치에 있을 것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림 보면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만나지 않죠? 꼬인 위치가 돼요. 자, 가온아, AD와 BC는 꼬인 위치가 돼야 안 돼요? 네. 됐어요? 그럼 희주야, PQ하고 BD는 안 돼요? 유연이는? 유연아, PQ하고 BD는 꼬인 위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민서는?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친구를 그림에서 AC의 중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번 잡아봐.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자, AC의 중점을 만약에 M이라고 잡는다면, 자, 우리는 무슨 그림을 띄어가지고 오냐면, M하고, 그 다음에 B와 D라는 점을 제가 잡아서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잘 봐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만약에 P였다면 그 무게중심은 3분 BM을 몇 대 몇으로 써? 2대 1로 써.
내분하는 점에 P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 그림입니다. 삼각형 ABC의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AC의 중점을 잡았을 때 B에서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뭘 띄어갖고 오냐면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세 개를 띄어갖고 와서 이 삼각형을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자, ACD의 무게중심을 얼마야? Q라고 하자. 이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Q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의 정의에서 D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다시 한번 2대1로 내분할 때 여기가 Q가 될 거 아니야. 이 Q는 선분 DM을 2대1로서 내분하는 점에 반드시 Q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에서 P하고 Q는 결국 뭐가 된다? BD하고 평행합니다. 이해됐어요? 평행하면서 뭐가 된다? 만나지 평행하면서 요 길이는 뭐 요 길이의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BD와 PQ는 한 평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꼬인 위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든 이해됐니? 그래서 입체로 분명히 그림을 보면 무조건 꼬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대충 알아. 알았지? 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몇 번이냐면, 자, 이제 16번을 들어갑니다. 자, 16번하고 그 다음에 17번 해서 우리 친구들이 16, 17, 18, 20 이 네 문제를 풀고 잠깐 쉬는 시간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16번하고 17번을 풀어보세요. 16번하고 17번.
우리 가원이 다 택했어? 자, 우리 친구들이 다 택했다면 그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자, 16번에 맞는 명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17번에 맞는 명제는 2개입니다. 자, 16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맞는 명제가 기억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L과 M과 N은 직선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서로 다른 평면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같이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직선 L과 M은 평행합니다. L과 M은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다면 당연히 L과 N도 평행하겠죠? 기억의 명제는 참이에요. 자, 그런데 니은입니다. 자, 직선 L과 M은 무슨 관계야? 얘들아 봐봐. 요게 직선 M이야. 에? 이 직선 M과 L은 수직 관계가 되겠네. M과 N도 수직 관계가 되겠네. 그런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수직 관계나 평행하거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니은 명제는 거짓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직선 M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평면에 뭐가 된다? 평행하다고 하자. 자, 갑니다. 이 직선 L이 봐봐. 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평행하죠? 이 직선 L은 평면 베타하고도 평행하지. 그런다 해서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한 건 아니죠? 요 두 개가 평행한 건 아니지. 그 디귿 명제는 거짓 명제예요. 그지?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베타라는 평면이 알파와 감마하고 수직이라고 하자. 자, 갑니다. 여기 봐라. 자, 베타라는 평면이 요게 베타야. 베타가 알파하고 수직이에요. 베타가 감마하고도 수직이에요. 알겠죠? 그런다 해서 알파와 감마가 수직이야? 평행이야? 이런 관계는 안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을 명제도 틀린 명제가 됩니다. 말든 이해됐나? 그래서 16번에 맞는 명제는 기억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 M과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하여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여라. 자,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알파라는 평면에 직선 L과 M이 각각 알파와 수직이면 직선 L과 M은 평행할 것이다. 야,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아니, 이거 알파 평면이 있는데 직선 L과 알파가 좀 평행하죠? 직선 뭐가 됩니까? 평면 알파와 직선 N 직선 뭐가 되냐면 L과 알파가 수직이지. 알파하고 M이 수직이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야? 평행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지? 그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자, 직선 L이 알파, 베타와 수직이 된다면. 자, 갑니다.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 됐네요. 직선 L이 평면 베타와도 수직이 되네요. 그러면 이 두 평면은 무슨 관계야? 평행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제? 니은 명제는 맞습니다. 금방과 같은 그림 관계에서 그 다음에 알파라는 평면이 베타와 감마하고 수직이면 베타와 감마는 평행할 것이다. 아까 아닌가 나왔죠?
그지? 디귿 명제는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자, 니은 명제입니다. 알파 평면이 직선 L과 M하고 평행을 한다. 자, 간다. 알파 평면이 직선 L과 평행합니다. 알파 평면이 직선 M하고도 평행하네요. 이렇게 놓으면 두 개가 평행하잖아. 이렇게 놓으면 얘하고 평행하잖아. 그런다고 해서 얘하고 얘가 평행하거나 수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니은 명제도 거짓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말뜻 이해됐나?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용어 설명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얘들아, 나와봐. 한 번만 더 보자, 이제. 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전부 다 포인트야.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하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거야. 자, 이놈을 고정해 놓으면 이 새끼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 가지고 만나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지? 요놈을 고정해 놓으면 요놈을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만나면 돼. 그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FC하고 DH, FC하고 DH, FC하고 DH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해달라는 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네요. 만나지 않죠. 꼬인 위치죠. 그럼 둘 중에 하나 고정해 놓고 하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야겠네. 그럼 노랑을 평행 이동한다면 노랑이 뭐가 됩니까? 얘하고 같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얼마야? 정육면체니까 1대1대 루트 2가 되겠죠?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C하고 BD. FC 보입니까? FC하고 파란색하고 BD야. 이렇게 되겠네요. FC하고 BD. 그럼 뭐지? FC하고 BD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네.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나를 고정해 놓고 하나를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끔 이동이 돼야겠네. 그러면 FC를 평행 이동해 버리면 ED가 되지 않을까요? FC를 평행 이동한다면 ED가 돼서 이렇게 돼서 이 두 직선이 이제 만나지 않는가? 그러면 자, B하고 E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이 보라색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지? 정삼각형이 되니까 당연히 이 각이 뭐가 됩니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6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BA와 FC. BA 여기 있네요. BA와 FC. 자, BA와 FC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여기 한번 봐보세요. BA와 FC. BA라는 것은 얘가 되고 FC가 되면은 BA와 FC 얘가 되지. 자, 그럼 봐봐. BA는 BCGF라는 평면과 무슨 관계예요? 자, 잠깐만. AB 이 지선부는 앞에 있는 사각형과 무슨 관계야? 수직관계가 성립하죠. AB는 사각형 BFGC하고 수직관계가 되잖아.
그러면 한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AB는 FC하고 무슨 관계다?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잠깐 이해되나? 오케이? 그런 그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이와 같은 만약에 정육면체가 있을 때 문제는 H와 자,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가 있을 때 H와 EF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여라. 자, 가보자. 자, AC하고 EF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칠판 봐주세요. 자, 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하나를 고정해 놓고 나머지를 평행 이동해야겠네. 그러면 EF는 결국 뭐가 됩니까? 얘하고 같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됐나요? 자, 그림 봐봐. 그러면 그럼 선생님 보라색 봐보세요. GH는 칠판 봐봐. GH라는 이 직선은 뒤쪽에 있는 평면 ADH이라는 평면과 수직이지. 그러면 GH라는 직선이 한 평면과 수직이면 이 직선은 뒤쪽에 놓여 있는 평면 위에 어느 직선하고도 수직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아, 그러면 A하고 H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여기가 수직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보아보자. 자, 노란색과 보라색이 이루고 있는 각은 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이 나와버린 거야. 이해됐나? 그래, 그때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했으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라. 빛변과 보라를 구해야겠네요. 노란과 보라를 구해야겠는데 정육면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한 변의 길이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그냥 1로 주세요. 한 변을. 오케이? 자, 이걸 1로 주면 노란색은 루트 2가 되겠네. 빨간색은 루트 2가 되겠네. 노란색은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루트 3이 되겠네. 그럼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1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어? 그래서 잠깐만, 이런 위치관계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또 풀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공간도형의 문제를 적재적소의 공식을 사용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 두 번째 공간도형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어제 민서는 그 집에 몇 시에 들어갔니? 그래서 우리 오늘 저 뭐야 희주 아침에 일찍 나왔겠다. 네. 그 희주가 몸을 안 아파야 하는데 오늘 챔피언 벨트 찼어? 아니요. 왜 안 찼어? 차지? 그거 하면은 너무 배가 아파요. 어... 응? 아까 라푼프 뭐? 아쿵푸 옆에 왕가탕 야 그거 열었어? 뭐야? 아니 근데 아직 뭐 엥? 너도 그 뭐야? 에? 신문호 말고 금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니까 왜 금호에 라쿵푸가 있어? 아니, 그 금호에 안 같은 걸로 생기고 신문호에서는 아직도 있네. 다른 거를 본적 아니 없네. 아니 뭐야? 금호동에 왕가탕을 먹는다고? 응, 금호에 안 같은 걸로 생겼어. 엥? 너그 뭐야? 너 금호야? 아니 뭔 뜻이야? 너 금호 살아? 이 뜻? 아니 신문호에 안 같은 야 금호. 왜 신문호인데? 둘 다 신금이. 얘는 신문호에는 학교에 다니는 거 오케이. 네. 나고 네? 하하. 언제까지? 언제가? 언제가?
근데 우리 오늘 언제 끝나? There. Where are? 우리 윤호 공연을 시작하자. 너 어제 민서는 몇 시에 집에 들어갔어? 11시 반. 11시 반? 5시에 끝나서 11시 반까지 영화 보고 영화를 엄마 말로 보면 5시 정도에 영화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문자가 왔다니까 한 7시나 7시 반에 끝났는데 그럼 7시 반부터 뭐 했어? 안경 갔어. 어? 안경 갔어. 한강 같아. 한가? 네. 한강 가서 뭐 했니? 그냥 나왔다. 놀고? 친구들이랑? 혼자. 혼자? 야 희주야 얘 한강을 혼자 갔대. 친구들하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민서야 너 혹시 나냐? 한강에 간다. 오늘 우리 저 가온이랑 가온아 오늘 수업 끝나면 저 스카 가는 거야? 집 갔다가 스카와요. 집에 갔다가 뭐 어디 집에 가? 밥 먹어. 아